안녕하십니까. TV 비판과 대안, 그 중에서도 부분과 전체 코너를 맡고 있는 서성교입니다. 오늘은 우리 국제 정치 또 남북한 관계 전문가인 이인배 박사 모시고 최근 지소미아 파기 이후에 한미 관계가 굉장히 갈등 관계 있는데 이 본질적인 문제,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앞으로 대안과 해법 이런 거 같이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예. 8월 22일 문재인 정부가 우리 한일 관계 중요한 축인 지소미아를 파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지소미아 파기 이후에 미국의 반응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건 몇 가지만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면은 사실은 이제 볼턴 NSC 보좌관이 한국에 와서도 그 얘기를 했었죠. 지소미아에 대한 파기에 대해서는 조금 유예해달라라고 이야기해서 외교안보 쪽을 다루고 있는 그 주요 정책 결정자들이 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폼페오 국무장관, 국방장관, 합참의장까지 다 나서서 사실은 이번에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우려한다, 실망스럽다, 우려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무부 아태 차관보까지 나서서 슈라이버까지 나서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것은 요 동맹국 간의 이렇게 갈등들은 중국만 좋아하게 만드는 거다라고 해서 이야기 랜더 슈라이버가 국제정치학자답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은 국민들께서는 한일 간의 이 안보 갈등만으로만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 자체가 사실 동북 안보 구조를 완전히 통째로 흔드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소미아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인데 일본과는 2016년에 맺었죠. 그 이후에 계속 지속되어 오다가 한일 간의 군사 정보 교류 협정을 파기하게 됐는데 왜 미국이 이렇게 격하게 반응을 보이는 거죠? 국무부에서는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국방부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된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한미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 지소미아 파기가 어떻게 미국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우선 이게 이제 이 정책 결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이 정보지 않습니까? 정보가 있어야지 그 정보를 기초로 해가지고 정책 결정을 하는 거죠. 안보 결정, 군사 안보 간의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정보라는 것이 많을수록 좋다. 정보의 질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 정보 흐름의 속도, 유통 속도가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한미일 간의 이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것이 제대로 안 돼 있었던 거죠. 한국과 미국 간에, 또 일본과 미국 간에 이렇게 하면 돼 있던 구조였기 때문에 잘 안 돼 있다가 한국과 일본 간의 지소미아를 통해서 유통이 원활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을 끊어버리려 가지고 완전히 유통이 이제 병목 현상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미국을 통해서 요청하고 미국을 통해서 받고 이렇게 하는 구도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유통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하나는 정부의 질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미사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포착하는 게 우리 한국의 이지스함이 가장 먼저 포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쭉 지나고 나면 우리 한반도한테 멀리 날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일본에서 이제 그린파인 레이더가 잡게 돼요. 더 멀리 가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 잡게 되고 이 세 나라가 공동으로 해서 마지막에 퍼즐을 딱 맞추어서 그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그 구조가 이제 깨지게 되는 거죠. 되기 때문에 미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다 이 안보 정책 결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한국과 미국은 동맹관계가 있고 또 일본과 미국과는 동맹관계가 있는데 이제 한국하고 일본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미국 입장에 봤을 때는 이 삼각축의 한 변을 한일 지소미아를 통해 가지고 정보 교류 협정하고 이게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축이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일 간의 지소미아를 파기하게 되니까 미국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과정 속에서 보면은 우리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미국과 충분히 의사소통이 있고 미국에서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이해해줬다 이런 상반된 발언이 나왔거든요. 이 정도로 한미 간에 지금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100% 거짓말은 아닌데 진실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는 뭐 말로는 뭐 알겠습니다 그랬던 거죠. 뭐 그것까지 거짓말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 자체 속마음을 몰라서 나는 한국 정부 그래서 NS 청와대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지는 않고 어쨌든 아주 가장 소극적으로 그냥 당신네들이 그렇게 한다는데 내가 무슨 말 하겠어 뭐 알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좌파 진영에서 하고 있는 논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니 지소미아 저것 좀 한일 간에 이 파기했다고 해서 한미동맹이 깨질 것 같으면 그놈이 한미동맹이 제대로 된 동맹이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게 왜 그러냐면은 문재인 정부가 출발하면서 제일 첫 번째 했던 게 뭐냐 하면 사실 사드 배치 재검토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 가장 원했던 부분들 미국과 한미 동맹 군사 협력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사드의 재배치부터 시작했던 게 이 문재인 정부예요. 그 다음에 했던 게 뭔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는 유엔 제재 결의에 대해서 남북 경협을 통해서 풀겠다고 해가지고 사실 제재 결의를 흔들려고 하는 조치들이 굉장히 많았죠.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비건이 이 대북 특별대표가 와서 첫 번째 만든 구조가 뭐냐면 워킹그룹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실무그룹. 네, 실무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이 남북 간의 경협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모니터링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일단은 그걸 좀 방어를 했던 부분이 두 번째고요. 사실 그러고 나서 눈알을 찍은 것이 지소미아다. 그러니까 지소미아 하나 때문에 한미 관계가 완전히 흐트러졌다라고 보는 것보다 켜켜이 쌓이는 2년 반 동안에 사실 한국과 미국 간의 한국 정부의 반미 정책들이 다 쌓여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왔다 보시는 게 맞을 거다라는 생각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그렇습니다. 이후에 네. 이제 어떤 미국과의 반대되는 반미적인 정책 결정의 큰 흐름 속에서 방점을 찍는 게 일본과의 지소미아 파기다. 그 다음에 이런 흐름을 본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미 관계가 상당한 갈등 관계에 있을 거고 상당히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인데 최근에 보면은 미국 쪽에서 한일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반발을 하게 되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최근에 그 주한미 대사 해리스를 초치해가지고 미국적 비판을 자제해달라 뭐 이런 요청까지 하고 또 최근에 문재인 처음에 이제 그 주미 한국 대사로 내정이 되었다고 미국에서 거절하니까 이수혁 국회의원을 이제 그 주미 대사로 요청을 했는데 아그레망이 지금 주어지지 않고 미국과 갈등 관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전 처음 봐요. 전 이렇게 사실 어려워지기 저도 처음 본다는 우선 이 해리스 대사를 불러가지고 뭐 소치란 말을 이제 언론에 쓰고 나니까 소치는 아니고 불러가지고 면담했다 뭐 이야기하는데 형식으로 보면은 거의 초치죠. 불러가지고 나무랜 거였으니까. 그래서 아니 미국 쪽에서 당신네들 그 정도 기분 나쁜 거 이해했으니 더 공개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마라 라고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도 이야기한 거죠. 만약에 그것을 그야말로 외교 갈등들이 너무 커지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불안해하니까 그것을 잠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리스 대사를 불러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 비공개를 했어야 되죠. 그걸 공개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중국 보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자, 우리 이 정도로 미국하고 친하지 않다. 북한 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로 우리는 미국에서 할 말을 하는 자주 외교 가고 있다. 이야기하고 싶은 것 아니겠느냐. 사실 이게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가 아니었다. 나는 그렇게 봐서 걱정이 되는 부분인 거죠.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고. 그렇죠. 우리의 뭐 좋은 말을 하면은 이제 외교 자주권을 내세우는 거지만은 결국은 폐쇄적인 어떤 외세를 배척하고 폐쇄적인 민족주의적에서 우리 민족끼리 잘해보자. 또 반미 감정을 내세워가지고 북한과 중국에 대한 긍정적이고 뭐 유화적인 제스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또 지소미아를 파기할 때요. 이 청와대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국민의 자존심도 국익이다. 이런 말이에요. 국익에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막 워낙 많이 이야기가 나오니까는 국민의 자존심도 국익이다. 그런 말을 해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이 박사님 보시기에는 이제 사실은 그 외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국익이잖아요. 그렇죠. 국익을 영어로 말하면 내셔널 인트레스트인데 이 국익이란 게 뭐고 국익을 누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은 뭐 국익에 대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이 국익의 첫 번째라는 거는
국가의 생존이죠. 예. 그래서 안보에 관한 문제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국제정치학자들이, 모든 안보학자들이, 모든 사실은 뭐 자유주의 학자든 현실주의 학자든 다 동의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 이익이라는 것은 국가의 생존을 얼마나 강화시키고 안전화시키는 거가 첫 번째입니다. 그 예. 위에 있는 것이 얼마나 국가의 번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경제적 이익을 찾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거죠. 세 번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첫 번째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첫 번째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 번째도 아니에요. 사실은 세 번째 국가의 자존심, 국민들의 자존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는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죠. 이 대한민국의 문화,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이런 그 역동성에 대해서 모든 세계가 지금 그 열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위가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 바닥에 있었던 그 지위를 쌓기까지 60년 세월을 탄탄하게 바쳤던 안보 구조 자체를 지금 허물어뜨리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이 박사님 제 생각에는 국익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국가의 생존을 위한 안보가 제일 중요하고,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번영을 위한 경제, 네. 세 번째는 국가의 자존심, 네. 또 위상 이런 건데, 그렇죠. 이 일본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는 자존심은 어느 정도 손상할 수도 있는 게 진정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뭐 일본 좋아하는 건 네.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일본의 그 총리인 아베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 여러 번 만나고 선물도 주고 쉽게 말해가지고 뭐 아부를 하면서 네. 일본의 국가 이익을 얻어내는 거는 네. 일본의 그 총리의 자존심은 순간적이지만은 일본의 국가 이익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자존심을 숙여가면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데 네. 우리는 오히려 감정적인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안보와 경제를 훼손하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아베 총리가 되게 얄밉도록 사실은 지네 국가 이익을 위해서 지네 나라의 그 능력을 키우고 동북아에서의 그 영향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미국을 끌어들여서 미국의 그야말로 블레싱이라고 지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얄밉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내고 있고 또 그렇게 대해서 일본 국민들 참지요. 예.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반대로 완전히 가고 있죠. 저는 비유를 들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난한 집 아버지가 이 자식 기살리겠다고 명품 구두를 사주는 것 같은 거다. 그리고 애 한껏 그냥 근무만 들게 만들고 차라리 그 아이에게 미래가 보장되려면 헌책방에 가서라도 정말 읽고 싶은 읽어야 될 책들 고전 책이라도 사서 주면서 얘야 이거 읽으면서 네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라 하는 것이 아버지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이건 다른 거죠. 완전히 그 근무만 드리려고 폼 잡아라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게 국가 지도자가 정말 진정성 있는 지도자인가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최근에 뭐 청와대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야기 내고 있는 게 국익 이야기인데 국익이 최우선이다 이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익을 위해서는 한미 동맹도 깰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네. 국익 최우선이 네. 안보 문제인데 네. 이런 한미 동맹을 깨뜨리고 안보의 위기가 오면 우리 대한민국 독자적으로 우리 생존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는 거는 뭐 우리 역사가 이미 증명해 보여준 상황이고 예. 불행하게도 사실은 대한민국이 이 국력으로 보면은 이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중에서 뭐 탑 10에 드는 국가 아닙니까? 예. 사실은 어디 가도 또 외국 나가 보셔 아시겠지만 정말 뭐 폼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죠. 예.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그 일본, 중국, 러시아 이렇게 좀 껴있는 그러다 분단되어 있고 미국이 있는 이런 텀방으로 있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게 이 속에서는 국제 정착적으로 여러 국가들과 조율을 해내고 강대 국가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서 우리의 최소화 다른 국가 발전 에너지를 다른 데에 쓰지 않고 최소화해서 우리의 발전 에너지를 온전히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동맹 구조인 거죠. 사실은 이 동맹이라는 것은 우리 국가 안보 능력을 우리 자체적으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힘을 빌려서 우리의 안보 능력을 키우는 것이 동맹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효율적인 안보 구조인 거죠. 최소 비용으로 이제 최대 효과를 그런 낼 수 거죠. 있는 구조인데 네. 오히려 이런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구조를 타파하고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뭐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안보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단기간에 비용 구조도 많이 들고 그렇죠. 또 희생도 많이 들기 때문에 네. 단기간에는 국가 전략으로 이런 부분 동맹이 필요한데 뭐 한미 동맹을 무시하고 파기한 이후에 이 정부가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불안하니까 국민들이 더욱더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또 청와대에서 주한 미군 기지, 지금 남아있는 기지가 한 26개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조기 반환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뭐 자력 안보라는 거는 좋은 거지만은 그래도 미국과 어느 정도의 협력 관계, 협조 관계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문재인 정부 그 대통령 선거 공약 사항인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2022년까지 네. 해소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여지십니까? 일단 이 전시 작전권 전환에 관한 문제는 이제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라고 이제 이 합의되어 있는 사항이지 예. 않습니까? 조건에 기초했다는 말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대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게 그 첫 번째예요. 그리고 한미연합제 전력을 우리가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 등등 동북 안보 환경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다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조건인데요. 한 가지도 지금 안 돼 있는 거죠. 한 가지도 안 돼 있는 속에서 그냥 시간을 정하고 조건이 아니라 시간 베이스로 가버린 거죠. 사실은 묵시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는 지금 상황 속에도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26개 남아있는 그 기지 반환 문제도 지금 속도를 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용산 기지 반환을 하겠다라고. 사실 미국은 굉장히 불편해했거든요. 왜냐하면 용산에 같이 우리가 합참과 국방부와 같이 있으면서 한미연합사가 같이 있죠. 같이 있어야지 이게 서로 사람이 맞대고 얼굴 맞대고 이 작전을 교류하고 판단을 내려야지 뭔가를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평택으로 다 옮겨버리게 되면 이게 제2의 행정수도 이전처럼 그렇게 돼요. 서울에 있는 대통령이 저기 대전에 있는 세종시에 있는 사람하고 저기 화상 대화하면서 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더 시간 촉박하게 결정을 내리고 움직여야 될 안보 정책 결정 사항들을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근데도 미국 쪽에서는 조금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합시다 그런 상황인데 그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기지 반환까지 속도를 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죠. 싸우고 있는데 지금 더 기름을 붓는 그런 상황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북한 핵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전시작전 통제권이 대한민국으로 이전되고 미국이 어느 정도 손을 놓고 떠나게 되면 우리가 북한과의 핵 전력에서도 절대적인 열세고 그다음 비핵 전력도 상당히 우리가 약한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 북한이 미사일을 여러 번 발사했을 때도 제대로 발사 지점과 또 발사 궤도와 탄착 지점을 우리 대한민국 정보망 스스로는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아직까지는 우리 안보가 좀 그런마 단계인데 조금 미국과 협력해서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해소 나가면은 국민들이 이토록 불안하지 않을 건데 갑자기 이렇게 대안도 없이 무조건 밀어붙이니까 약간 걱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이신데요. 네. 그 다음에 최근에 또 한미 간의 관계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분담금을 약 한 5조 원, 지금 한 1조 한 300억 정도로 부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조 원 정도로 올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미국 입장에 봤을 때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니까 거기에 드는 비용을 상당 부분 다 보상해달라 이런 이야기죠, 그죠?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우선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 봤을 때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가치는 충분히 이제는 이 한국만 가지는 전략적 가치이기보다 이미 벌써 이 일본을 통해서 많은 것을 중국을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본에 무기를 많이 싣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우선은 이 한국에 대한 동맹에 대해서 가치를 그만큼 저평가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이 국가 간의 관계라는 거지 무형의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사람 간의 관계거든요. 사람 간에 청와대에 있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상 간의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는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단 1도 사실은 마음에 부담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다시 만나도 이렇게 말하고 다음에 만나서 그냥 악수 한번 하는데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니까 마구 이야기하고 마구 압박할 수 있는 구조다. 정말로 서로가 마음이 통하고 서로가 공동의 이익을 갖고 공동의 가치를 갖고 움직인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감히 말을 못하죠. 근데 제가 볼 때 그렇게 말을 해도 되는 관계까지 지금 와 있다. 이것이 어쩌면은 한미 간의 갈등의 근본적인 저변에 깔려 있는 가장 큰 문제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죠. 예.
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의 신뢰관계는 차치하고라도 주고받을 수 있는 외교적인 거래관계, 협상관계가 그렇죠. 형성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 것조차 형성이 안 된, 그러니까 네. 일방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그런 관계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앞으로가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뭐 미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싸고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북한, 과거에 말한 북방 삼각관계는 네. 공고해지고 있는 반면에 네. 남방 삼각관계, 즉 한국과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굉장히 갈등과 분열 구조로 돼 있는데 이런 한반도 앞으로 이 안보 전망과 우리가 가져야 할 대안 이런 것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사실은 다 아는 결론일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단추를 다시 깨야 됩니다. 실은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를 다시 잡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적에 관한 인식을 같이 해야 돼요. 중국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가지게 될 것인지 북한에 관한 인식을 어떻게 그것이 같아져야 됩니다. 그것이 같아져야지 동맹이니까 같이 싸울 수 있는데 이 적에 대한 인식 자체가 서로가 지금 서로 의심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왜 같이 싸우겠어요? 같이 싸울 수 있는 이유가 없어진 것 아닌가?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한 칸 한 칸 쌓아 올려서 맞추는 게 지금의 정답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어려울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가상의 적이 아니라 실제적인 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관계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다시 한번 다져야 된다.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뭐 질문이 많은데 앞으로 시간을 내셔서 우리 이인배 박사 나오셔서 우리 시청자들께 좋은 말씀 좀 해주시길 바라고 저희는 이런 조그만한 조각과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 이 전체 속에서 부분인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인배 박사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